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세 번째 주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건이 없네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옷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한복을 전통적으로 입었는데 개항을 하고 나서부터는 양복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양복이 그 양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양복이란 것은 서양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양복, 양말, 구두를 착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서양 선교사의 양장을 본떠서 한복을 고쳐 입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두루마기 입은 사람도 있고 양복을 입은 사람도 보이죠?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 상투 틀고 머리를 기르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머리 스타일도 서양식으로 짧게 잘랐죠? 자, 이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 첫 번째, 옷과 머리 스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서양의 음식과 음식 문화가 들어왔는데요. 궁중에서는 커피나 홍차 그리고 과자나 서양식 요리를 먹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림 보시면 갓을 쓰고 앉아 있는데 테이블은 탁자는 서양식이죠. 이런 식으로 서양의 요리를 먹는 것이 궁궐부터 시작해서 점점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서양의 음식 문화 중에 하나인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녀 신분 구별 없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밥 먹는 거, 이것이 들어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따로 밥상을 받았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밥상을 받았었는데 이런 게 사라진 거죠. 건물입니다. 조선은 한옥이죠. 한옥, 나무와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진 한옥인데 이 시기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을 하면서 서양식 건축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건너오면서 일본식 주택도 많이 생겨납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이것은 덕수궁에 있는 경운궁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건물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서양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아있으니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외국의 건축 재료들이 도입되어서 지금은 많이 쓰는 시멘트나 유리, 벽돌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서양에서 건너온 신기한 물건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램프입니다. 램프. 지금 램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일단 램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볼까요? 이겁니다. 밑에 부분에 석유를 넣고 위에서 불이 나오는 유리로 막혀있는 등잔이죠. 등입니다. 석유등이죠. 자, 지금이야 뭐 전기로 후레쉬 쓰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영어 표기를 한자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램프를 람포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램프, 남포 비슷하죠. 그리고 등잔할 때 등. 자, 그리고 이 램프나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 상인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생활 모습 또 다른 변화는 전기입니다. 궁궐에 처음으로 전기가 설치돼서 이렇게 궁궐 안에서 전등을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경복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등이 밝혀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동대문 근처에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기도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궁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전화는 서울에서 인천 사이에 처음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전화는 이랬습니다. 왕이 전화를 하고 궁궐에서 썼으니까요. 왕이 전화를 하고 신하가 받는데 신하의 자세가 무릎 꿇고 받고 있죠. 자, 처음에는 전화는 사람을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편리함에 널리 쓰이게 됩니다. 물론 천천히 퍼집니다. 자, 이 시기의 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교환수라는 사람이 있는 형태의 전화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틀리죠. 하여간 이 시기에 전화도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엔 전차라는 교통수단이 들어왔는데요. 서울 중심가에서 운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이겁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기차.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엔 전차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놈으로는 지하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차 신기해서 지방에서도 전차 구경하러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전차하고 사람이 부딪혀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서 이렇게 전차가 불태워지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런 불만이 있기도 했지만 전차 또한 점점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기차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철도는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입니다. 이 경인선이 연결됨으로써 일본인들은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죠. 이 사진이 바로 경인선을 달린 기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기차하고는 좀 틀리죠. 증기기관차인데요. 하여간 기차도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차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통이 되었거나 아니면 일본인의 조선 침략 의도에 의해서 개통이 되었다는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하여간 기차 또한 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여러 가지 문물에 의해서 교육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서당에서 사서삼경,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배웠는데요. 개항을 하고 나서는 서양의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이랬냐? 애국심을 기르고 신학문과 신기술을 습득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양식 근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인데 원산학사는 근대적인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개인이 세운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경공원은 최초의 근대적인 관립학교, 나라에서 세운 학교란 소리입니다. 이런 근대 교육은 갑오개혁 이후에 이런 제도들이 확립되어서 많은 관립학교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런 근대 교육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는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런 가치가 높아지면서 애국지사나 애국단체들이 민족 교육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학교를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사들도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에 있는 이 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죠? 네, 외국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외국인이 세운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대 학교가 확대되면서 신학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조선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 초기와 후기와 달리 일반 백성이나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이화학당이라는 학교인데요. 여성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여자죠. 이거는 이화학당의 수업 모습. 자, 이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의 이화여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의 전신입니다. 전신이라는 것은 이화여대 앞에 있었던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이화학당이 이화여대로 변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대 교육은, 그리고 근대 학교는 점점 증가합니다. 이제는 근대 교육, 학교의 모습을 봅시다. 소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웠습니다.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물이 아니라 술입니다. 술입니다. 체조, 봉국역사, 도하, 외국어. 오늘날 소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건데 비교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그 중에서도 고등과, 이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인데 외국 지리, 외국 역사, 이과가 추가되어 있고, 이 학교들은 보통 7세에서 15세까지 누구나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사진을 봅시다. 사진을 보면 확실합니다. 자, 외국인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키 차이가 많이 나죠? 7살에서 15살까지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국어나 역사나 지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애국심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과목들이었고요. 다음 산술, 이학, 화학, 천문 같은 과목은 실용적인 서양의 지식들을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죠. 그래서 보통 체조를 배웠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병식 체조, 지금으로 친다면 군대에서 하는 체조를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조 또는 체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위기에 맞춰서 운동회도 열렸는데요. 운동회는 지역 축제의 성격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공서 사람들까지 와서 다 같이 운동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종류의 운동 경기, 좀 보이십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야구입니다. 야구. 새로운 운동 경기들도 이런 근대 학교에서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적인 시설,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 근대적인 시설입니다. 방문국이라는 곳에서는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방문국에서 만들었던 신문인 한성순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국이라는 곳에서는 서양식 화폐를 만들었고, 기기창에서는 서양식의 근대적인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광해원과 같은 서양식의 병원도 운영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서양식의 의식주, 옷, 음식,
건축물들이 소개되면서 서양식으로 꾸미거나 서양식 음식을 먹거나 서양식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화, 전차, 기차 등등 여러 가지 서양의 물건들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학교가 설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근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좀 긴 것 같은데 하여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책 69쪽에서 72쪽까지 사회과 탐구는 48에서 50쪽까지 복습을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시고요. 중요한 단어 표시하고 모르는 단어는 단어 뜻을 꼭 찾으세요. 오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